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인포 예창패 살아남기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지난번 8번째 시간에서 제가 예창패 특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고 이제 정관을 어떻게 꾸리냐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지분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특히 이제 예비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 때문에 이 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예전에 강의했던 대로 그렇게 뭐 속편하게 이렇게 뭐 룰에 따라서 진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한 게 본인들이 실제로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스스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건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어떻게 다른 거고, 법인 사업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 정도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도 엄청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저를 찾아오셨던 그런 이제 그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사이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강좌를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간단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기업이 사업의 주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회사와 개인의 관계,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 개인과 개인의,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돈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개인 사업자가 됐건 법인 사업자가 됐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기업에서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자,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매출액 안에는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들어가는 제품 원가가 들어갑니다. 뭐 재료비도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도 있고, 뭐 판관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제품 원가들을 빼버리고, 판관비를 빼버리고, 이런저런 요소들을 빼버리고, 세금까지 빼고, 또 직원들 월급까지 다 빼고 나면은 순수하게 남는 수익이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업이 올 연말까지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서 1억 원의 순수익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낼 거 다 낸다면 순수하게 1억 원의 수익이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를 냈다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개인이 회사의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장이면은 그 1억 원을 고스란히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가는, 즉 여러분 스스로의 수익, 연봉이 1억이 된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연봉이, 올해 뭐 순수익이 5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올해 연봉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그냥 간주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뭐 순수익 해봤더니 뭐 2억이 나왔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연봉은 2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근로소득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낼 때는 그 뭐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는데요. 이때 이제 산정하는 요율이 원래 근로소득자 내는 그 세금 요율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내게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그럼 법인 사업은 뭐냐? 법인 사업자는 이 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법적으로 정의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즉 회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자체가 그 스스로 이제 어떤 명의를 파가지고 통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팔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신분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파야 되는데, 회사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격적 권리를 준 게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주체는 법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가 설사 여러분이 지분율 100%를 갖고 있는 법인 기업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1억 원이 넘는 그런 순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그 1억 원은 그냥 기업의 소득이 돼 버립니다.
그럼 그 기업은 그 1억 원이라는 소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금을 나눠 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보너스의 형태로 직원들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대표한테 인센티브 형태로 줄 것인지, 여러 가지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법인에서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보수, 똑같이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연봉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분율이 100%다 그러면 뭐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 중에 어떤 일부분을 여러분 배당금으로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기는 배당금은 다른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할 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종소세나 이런 세금 신고를 할 때 마찬가지로 왕창 뜯기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법인이 더 복잡한 게 아니냐. 뭐, 대표가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고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주주를 주식을 100% 갖고 있는 단독 주주면은 그 회사의 수익이 내 돈 아니냐. 근데 그걸 또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데요. 일단은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어떤 개인의 어떤 영달을 취한다기보다는 이제 사회의 경제 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랑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다들 법인을 하려고 하냐? 일단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인은 소득이 나왔을 때도 국가에 내는 어떤 그 세금 요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연 3억, 5억 이 정도로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50% 넘는 비용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제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뭐 22%, 11%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비용의 그 세금을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회사에 자본금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법인과 대표가 별개니까 법인의 그런 뭐 자본이 쌓여도 내 돈은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배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결국 법인이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엑시시라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팔면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이 이제 여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법인이라고 하는 형태를 결과적으로는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냥 안정적으로 뭐 그냥 사업장 뭐 한 10명 정도 미만의 사업장을 꾸리면서 그냥 직원들 월급 주면서 안정적으로 매출 올리면서 이제 돈 벌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도 좋긴 좋아요. 뭐 굳이 편의성을 보면은요, 개인 사업자가 아무래도 조금 그 서류를 처리하거나 이런 그 회사의 비용을 처리하는데 조금 편한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남아야 되고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챙겨가지고 이제 성실하게 장부 기입을 하고 나중에 회계감사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훨씬 더 까탈스럽고 이제 나중에 좀 귀찮은 부분은 있죠. 근데 대신 그만큼 좋은 점은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뭔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법인의 회계장부를 열어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도 훨씬 덜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부 지원 사업을 낸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정부 지원 사업을 내서 그 선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평가를 하는 심사자들이 법인 사업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개인 사업자는 사실 되게 좀 회사의 운영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언스테이블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의 지원 자금, 즉 나라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투명하게 될 수 있는,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지 트레이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골치 아프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기업, 창업,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 사업자로 뭐 연매출 뭐 10억 이렇게 내면서 뭐 1억, 2억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단 정말 회사를 크게 해서 나중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하는 뭐 IPO나 아니면 M&A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법인 기업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법인 기업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찾아본 것만 한 7, 8가지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이제 4가지가 있어서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저번에 이제 지분에 대한 강좌를 얘기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나 어떤 회사의 그 권리를 주식을 발행해서 보존을 하는 그런 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냐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로, 지분율로 이제 결정이 되고요. 주주별 지분에 따라서 경영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주주별 지분에 따라서 어떻게 참여가 가능하냐? 뭐 예를 들어서 100%가 되면은 굉장히 회사의 모든 거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뭐 그에서 이제 몇 프로가 될 때마다 그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오늘 얘기하기 너무 길고 원래 오늘 했었어야 된 강의라서 요거는 이제 예창패 살아남기 이제 10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흔히 대주주 이상의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필요할 경우에 대표이사를 갈아치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흔하게 접하기는 어렵지만 유한회사라고 하는 게 있고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뭐 합자회사에 대치되는 거를 한명회사라는 게 있고 뭐 그 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게 있는데요. 뭐 그냥 요 세 개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지금 아신다고 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유한회사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는 건 맞는데요. 말 그대로 유한이기 때문에 그 주주별 지분에 따라서 뭐 경영에 참여를 하거나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거나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회사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설립을 하고 운영하는데 이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분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지분율을 30%를 갖고 여러분이 70%를 갖는다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부채율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뭐 10억 정도를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책임이 30%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억 정도를 뱉어야 되고 여러분 7억 정도를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수익이 한 100억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권한을 가지고 저는 30억만큼의 어떤 그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70억만큼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건데요. 뭐 엄밀하게 파고들면 유한회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되진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런 개념만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모아서 자본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은 사원도 마찬가지로 있는 약간 좀 복잡한 형태의 회사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경영을 담당하는 사원은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10%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경영을 하는 유일한 경영진이고 회사에 부채가 10억이 쌓였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한 책임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 자본을 투자했는데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뭐 한 뭐 10% 정도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0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을 때 유한 책임을 진다. 요거 맞춤법이 잘못됐는데요. 유한 책임을 집니다. 한 10%만큼의 유한 책임만 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소 좀 특이한 경우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에 설립된 단체라고 하는데 요거 좀 되게 특이한 게요. 지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1인 1표 권한을 가집니다. 이게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쉬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5명이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면은요. 이제 마찬가지로 영리 비영리가 있지만 영리 협동조합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회사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났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분율을 뭐 80%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제 말이 법이 돼요. 주주총회 열어도 제가 80%면은 거의 제가 안건 선정하고 제가 저한테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제 말이 법이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고 뭐고 상관없이 5명이 모이면은 1인 1표 권한이기 때문에 뭐 과반수를 넘어가냐 한 명이 표를 안 던지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결정 자체가 굉장히 막 뭉그러질 수도 있죠. 반대로 이제 좋은 점은 결국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주주라고 하는 존재, 운영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같은 경우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분리가 돼서 별도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좀 그 내부적으로 그런 이슈 때문에 복잡해진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해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한회사나 뭐 합자회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주주와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협동이 잘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분이 일어났을 때 정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사실 여러 명의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이기는 하지만은 그 여러 명이 과연
이제 직접 겪어보면은 사실 사람도 만나보다 보면 처음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해관계가 바뀌면은 전혀 몰랐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조건 1인 1표 권한을 동등하게 가진다는 거는 사실 회사가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좀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지만 또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이게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해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셔야 될 거는요.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회사의 형태를 전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매출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가 편하거든요.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꼭 법인을 내지 않고 개인 사업자를 내더라도 사업 등록한 걸로 인정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한 걸로 쳐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로 냈다가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뭐 법인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진 않고요. 다만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시다가 막 회계장부가 이만큼 쌓였는데 거기서 법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요, 뭐 절차도 절차지만 거의 뭐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혼자선 절대 못하고요. 막 법무사를 막 쓰고 회계사를 쓰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넘기려면은 이제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전에, 즉 회계장부가 비교적 깨끗하는 백지에 가까운 깨끗한 시점에 이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 받을 시점에 많이들 하시고요. 이제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요것들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주식회사 운영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가는 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회사를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요. 뭐 개인적인 추천이라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주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면은 뭐 그냥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을 만들어 가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주식회사의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사례들도 많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유한회사나 합자회사나 협동조합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특정한 상황이 꼬이게 됐을 때 굉장히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창패 살아남기 뜬금 인포 코너 9번째 시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뭐 이후에 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Q&A 창구를 이용해서 한번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